세 번째 강의는 존 로크의 통치론이다. 이 책은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689년에 출간되었다. 로크는 1632년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웨스트민스터 학교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다. 로크는 철학자이며 의사였다. 그의 통치론은 명예혁명이 발발하기 전에 지필되어 명예혁명을 준비하는 고민이 담겼다. 혁명을 통해 어떤 정치 권력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담긴 것이다. 로크는 국가나 정부가 없는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보았다. 이 상태를 자유의 상태이자 평등의 상태로 보았다. 즉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고 어떤 복종이나 종속 없는 상호평등한 상태라는 것이다. 그는 자연상태는 홉스의 주장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 아니라 자연법과 이성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보았다. 그는 자연상태에서 한 인간이 자연법 위반을 처벌할 권력을 획득하고 범법자를 그 침해만큼 응징하는 목적은 배상과 범죄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침해에 비례한 응징은 범죄와 형벌의 균형에 관한 주장으로 현대민주주의 형법의 핵심 원리다. 만인 대 만인의 전쟁 상태의 해결을 위해 사회계약으로 국가를 수립하게 된다고 한 홉스의 주장 속 국가는 전제군주국을 의미한다. 로크는 홉스의 절대군주제를 강하게 비판한다. 절대군주제는 시민사회와 양립할 수 없으며 자연상태보다 못하다고 했다. 절대군주도 일개 개인에 불과하므로 시민의 재산을 침해할 때는 불복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주와 의회가 타협하는 입헌군주제를 꿈꾸었다. 그는 전제 권력은 자의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이므로 인간의 지위를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시킨다고 했다. 독재국가에서 자행되었던 인권 침해를 보면 그 야만성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독재 시절의 대통령은 선출의 형식을 빌린 폭군이었다. 영화 남영동 1985를 보면 그들이 김근태라는 한 인간에게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로크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하여 몽테스키웨, 루소 등 후대 사상가들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다. 그는 인민이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사회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들이 시민사회를 만든 목적은 자산의 보존이며 시민사회의 운영 방식은 다수결이다. 즉 다수가 자연법과 이성에 의해서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로크는 사회계약에서 입법권이 도출되며 입법권을 국가의 최고 권력으로 규정했다. 당시에는 혁명적이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도 이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부에서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내용을 왜곡해버리는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으로 검찰권을 휘두른 것이 그 전형적인 사례일 것이다. 하지만 로크는 입법권이 국가의 최고 권력이지만 한계가 있다며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는 입법권이 사회계약에서 설정한 범위를 넘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입법권이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에 따라 행사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에게 공포되어 널리 알려져 확립된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무사 공평한 재판관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 셋째는 최고 권력이라도 어떤 사람에게서 그의 동의 없이 재산의 일부라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입법권은 인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므로 다른 누구에게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로크의 놀라운 주장인 저항권을 살펴보자. 사회계약을 통해 법을 만드는 목적은 인민의 복지, 인류의 복지였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정반대의 행위를 한다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크는 인민의 안전과 보존이 걸린 일의 수행이 무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통치자를 침략자로 규정했다. 또한 인간은 폭정을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졌다고 하여 예방적 저항 또는 예방적 혁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저항권의 뿌리는 서양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폭군방본론이나 동양의 역성혁명에 다 있다. 따라서 로크가 폭군방본론을 사회계약론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저항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항권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1919년의 3.1운동, 1960년 4월 혁명, 1980년 5월의 광주민주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7년 촛불혁명, 2024년 12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진압한 빛의 혁명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로크의 경제관을 살펴보자. 로크는 소유권을 노동을 첨가한 것에 대한 권리라고 했다. 이 이론은 공산주의를 창시한 카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로 이어졌다.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법사상은 로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의 사상은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저항권과 혁명권을 정당화한 것은 위대한 업적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노예무역회사에 투자하여 돈을 벌었으며 서구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없었다. 미국의 농장주가 노예를 소유하는 것도
인정하는 등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통치로는 21세기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